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작가 명작입니다. 오늘은 달과 육펜스라는 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에 여러 가지 변명을 하게 되는 순간도 오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변명이라고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작은 변화조차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달과 육펜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한 소설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쉽게 말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해버리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 또한 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편입니다. 자, 달과 육펜스. 이 화자는 작가인데요. 어느 날 지인을 통해서 스틸랜드 부인이라는 여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중년 여성은 중산층 가정의 평범한 부인이라고 책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고요. 무뚝뚝한 남편이 있죠. 이 무뚝뚝한 남편이 바로 찰스 스트릭랜드, 이 책의 주인공인데요. 책 속에 나가 그를 처음 보았을 때 어떻게 묘사하냐면 평범한 어느 가정에나 있을 법한 무뚝뚝한 40대 중년 남성이라고 묘사하거든요. 그의 직업은 주식 중개인으로서 17년 동안 가족의 생계를 묵묵히 이끌어온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빵 터집니다. 그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남자가 바람이 나서 부인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책 속의 화자는 어쩌다가 스틸랜드 부인의 부탁을 받고 그 남편에게 가서 그 남편은 어떻게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좀 보고 또 설득 이러지 마라 하는 설득을 하러 이제 어쩌다가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찰스 스틸랜드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바람이 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가정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좀 충격적이죠. 아무리 소설이라서 덜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가정에서 40대 남성이 가정을 버리고 자기 꿈을 찾아 떠난 겁니다. 더군다나 그는 마흔이었고 또한 그림을 그려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었죠. 이 책을 읽을 당시에 찰스 스트릭랜드가 말하는 것들 중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를테면 이 책 속에 나가 이 스트링랜드한테 너 이래서 되겠냐? 너 이 자식들은 처자식을 생각해봐라. 처자식을 생각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우리 같으면 좀 미안하거나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거 1도 없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7년이나 부양해 왔어. 이젠 자기 손으로 직접 벌어먹어도 좋을 것 아니오 라고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화가가 되면 돈을 못 번다고 나를 장사길에 들어서게 한 거요. 사실은 1년 전부터 조금씩 그림 공부를 하고 있었어. 저는 이것을 읽을 때에 사람이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나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책 속에 나가 화자가 황당해지는 겁니다. 황당해져서 일반 사람들 할 법한 질문들을 하죠. 하지만 당신 나이에 시작해서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되게 18살부터 시작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18살 때보다 지금 더 빨리 배울 수 있어. 자신에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는 아무 대답도 없이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눈길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들을 쳐다보는 것도 아닌 것 같았다. 그 뒤의 말도 전혀 대답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해요. 나는 그리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고 하지 않았소. 이 마음은 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거요. 물에 사람이 빠졌을 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문제가 되겠소? 어떻게 해서든지 물속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대로 죽는 것 아니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정열이 담겨 있었으므로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일고 있는 어떤 격렬한 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말하자면 지금 뭔가 강하고 압도적인 힘이 그를 꼼짝 못하게 꽉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고 악마가 당장이라도 덤벼들어 그의 몸과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기분도 들었다. 자신에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어찌아냐 하는 질문에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하오 라고 하는 대답이 어쩐지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굉장히 멋지게
예, 들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재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얼마나 숭고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그 책 속에 나와 찰스 스틱랜드의 어떤 포인트,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기준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명백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찰스 스틱랜드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화자의 눈에는 어떤 악마의 시인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찰스 스틱랜드는 100파운드만을 가지고 자신이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잘 모르는 낯선 곳에 혼자 가버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소설 속 다른 인물들처럼 그를 미쳤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정을 버리고 자기 꿈을 위해서 떠난다. 이거는 평소에 저라고 하면 굉장히, 저는 굉장히 그 사람을 욕했을 겁니다. 굉장히 비난했을 겁니다. 하면서, 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소설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어쨌든 내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보게 되는 기회를 이 책이 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미친 짓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그 일을 직접 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그 일을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그 주인공의 말이 틀린 말만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책의 화자가 괜히 갔다가 얘기 몇 마디를 해봤는데 미친놈같이 약간 씌어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연질색을 해서 그 스틱랜드 부인한테 간 겁니다. 가서 있잖아 얘기를 한 거죠. 있잖아 너희 그 남편 바람난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대 하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초지정을 설명을 해줘요. 근데 한참을 이 화자의 말을 듣고 있다가 이 스틱랜드 부인이 짧게 한마디를 합니다. 어떤 여자이던가요? 어떤 여자이던가요? 어떤 여자이던가요? 자, 놀랍죠, 그쵸? 놀라운데 내가 찰스 스틱랜드 부인이어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어쩐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떠났다는 그의 말은 의심스럽고 다른 여자와 바람났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빙성 있게 들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성공할 것인가 혹은 실패할 것인가를 굉장히 따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또 더 웃긴 거는 그 또 더 웃긴 거는 내가 성공하면 내가 실패할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도 하지만 내가 성공하면 어떡하지? 라는 것에 대한 걱정도 하는 겁니다. 혼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그 성공이나 행복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공을 한다면 그 성공을 했을 때 나에게 따르는 책임감이라든지 그때 부과되는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성공을 오히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많은 고민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쨌든 이 책의 주인공 찰스 스틱랜드는 자신이 40살까지 그림을 배워본 적도 없으면서 그림을 그리러 떠난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내가 성공을 하건 성공할 수 없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즐거운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만족감을 가진다라는 것은 어쩌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만약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해나가면 된다라고 찰스 스트릭랜드는 이야기하는 듯해요.
이 소설은 서머셋 모험이 화가 폴 고갱의 생애에 깊은 영감을 받아서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소설에서 스트링랜드는 타히티 섬에서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후에 그는 나병에 걸리고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자신의 혼을 담아 벽화를 그리고 또 자신이 죽었을 때 그 벽화와 함께 불태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그는 남들의 반응을 염두하고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했고 또 그것으로 충분했던 모양입니다. 소설 속 사람들은 찰스 스트링랜드를 형편없는 사람 혹은 딱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폴 고갱과 굉장히 친했다던 물론 후에 많이 싸우고 했었지만 한때 절친했었던 반 고흐를 생각할 때에 저는 아무리 천재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뭐하나 그는 이 세상에 살 때 굉장히 너무나 우울했고 너무나 힘들었고 끊임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었는데 후에 천재라고 평가되면 뭐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좀 인정받고 좀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기를 그래도 자신의 생애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다가 갔다는 것, 자신의 삶을 자신이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원한 전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그는 자신이 추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흔들렸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고흐의 삶은 슬픔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진정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외톨이일 뿐이며 황동탑 속에 갇혀서 동료들과는 부호로 의사를 소통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그 부호 역시 공통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며 그 뜻은 애매하고 불확실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나란히 걸으면서도 서로가 동료인지도 모른 채 맞닿는 법이 없는 평행선상을 오직 혼자서 쓸쓸히 걸어가는 것이다. 마치 언어도 모르는 이국에 사는 사람들처럼 온갖 아름답고 심오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림책에 나오는 진부한 표현밖에는 하지 못하는 것이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용솟음 치고 있는데도 정원사 아주머니, 우산이 집안에 있습니다. 정도의 말밖에는 못하는 것이다. 정말이지 정원사 아주머니 우산이 집안에 있습니다. 라니. 가끔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또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문자인데도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가 각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동료임을 알고서 서로에게 가슴 속에 소중한 뭔가를 전하기 위해선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하는 말이 겨우 우산이 집안에 있어 일지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을 테고 이건 어느 정도 마법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에 큰 감명을 받아 늦은 나이에 아무 경력도 배움도 없이 작가에 도전했고 감사하게도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버리지 않는 선에서 찰스 스트링랜드와 같이 내가 사랑하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 달과 6펜스에서 달은 이상을 그리고 6펜스는 물질적인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달만으로 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달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6펜스도 따라온다면 너무 좋겠지만 말입니다.